오늘 진행하는 동안 약 2시간 남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함께 제주의 평생교육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주 평생교육의 미래를 논하기 위하여 2020년 제주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제주 평생학습 한마당을 통해서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서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만남과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희는 성숙한 평생학습 사회 제주 실현을 다시 약속하고 점검하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제주와 국내 평생교육 관계자와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지역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행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 걸어갈 새길을 탐색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번영을 기약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꿈을 실현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미래는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직면해야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또한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면 확장은 해왔습니다.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확장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 잡았느냐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직업기술교육 혹은 문해교육은 어느 정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인문교양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에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을 인문학 혹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성찰하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평생교육이 이런 관계성 회복에, 관계성을 강화하는데 좀 더 지혜를 좀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직업생활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또 교양교육, 그리고 시민교육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간 플래닝이 저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플래닝에 따라 매일 계획을 쓰고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또한 할 일을 다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체크를 하니 뿌듯하고 일찍 할 일을 끝내니 내가 하고 싶었던 것과 노는 시간이 많아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고서 진흥원으로 또 감사 편지를 보내줬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이 장학금 덕분에 이제 전액 장학금을 수혜받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정말 너무 감사히 여겼던 게 이 장학금을 받고 나서 제가 이런 여유도 가지게 되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히 여겼습니다. 네.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시집 온 지 6년, 어린 딸에게서 배우는 늘지 않는 한국어. 하하호호 웃음소리는 가던데 제 이름은 서른 다른 발음 소리, 맛밥 같은 한국어. 저도 이 교육을 해드리면서 진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널리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 제주 지역의 도내 평생교육 인지도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실한 나의 문지
그럼 이어서 제주의 평생교육을 말하다는 주제로 도내 4개의 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기관은 저희가 특히 별 대표 기관들을 모셨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삶은 핫하게 떠오르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도 지금의 변화가 그들처럼 파라다이스일지 아니면 어떤 영향을 줄지 염려가 됩니다.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개발하고 해외 자본으로 높은 빌딩 세우는 것도 제주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래 제주도를 지키고 제주도에서 살아갈 현재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해줘야 할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활동들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단순 체험 형태가 대부분이고 그조차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지금 외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 중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 활동 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제주도 곳곳에 있는 인적 자원을 분석하고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진로 활동 지원이 되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병행을 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더 취약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정보에 취약한 사람이 이제 취약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정보가 이제 이렇게 이 대면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염두를 많이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주 산업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온라인 콘텐츠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개 기관 하나가 그 콘텐츠를 만들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제 좋은 점은 온라인 콘텐츠는 공동으로도 이제 그거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함께 고민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장애인 평생교육은 생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대상의 학생의 1인당 특수교육비가 연간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장애인 평생교육비는 겨우 2천 원 정도에 불과하는데요. 저희가 특수교육비만큼 정도의 예산을 바라진 않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재난 시대에 맞는 뭐 긴급 교육 지원이라던가 방역 지원 체계가 좀 더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사회에서 가진 근원적인 차별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럴수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좀 연대를 해야 제주의 평생교육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요. 경로당마다 이제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뭐 도시 지역, 농촌 지역, 뭐 운영이 활성화되는 데는 뭐 몇백 명 이렇게 나오시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뭐 몇십 명, 10명 미만 이렇게 다양한 그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경로당에 맞게 이제 맞춤형 그 프로그램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이 요청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보급함으로써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이제 행복한 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65%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래서 448개 경로당 중에서 292개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셨습니다.